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6.67%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분명하게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흔들릴 만한 구간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구간이 바로 시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가를 이탈하는 요런 패턴이 발생하면서 아까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윗꼬리 음봉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이제 상승이 끝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대한광통신을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실 때 이 테마가 끝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가져가시려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의 차트를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루멘텀 홀딩스의 차트를 확인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끝난 차트입니까? 누가 봐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기 4월 6일이라고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프리마켓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127만원까지를 올라와 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혀 사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세가 급락이 연출되면서 꺾인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셨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 흔들리실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라고 지켜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선 자,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이탈하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돌려 세워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 줄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닝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대한광통신과 수직계열화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닮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추세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흔들리실 때마다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루멘텀 홀딩스, 코닝, 그러면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전혀 문제가 없는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구간이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까지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심지어 중간에는 음봉까지도 만들었던 겁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면서 이 대한광통신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 역사적 신고가 이제 막 뚫은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자리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신고가 계속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개인분들이 다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오면서 대한광통신의 상승 흐름을 견인해 줬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계속 유입이 되려면은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는 순간 유튜브가 자동 추천을 드리고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에서 오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해제되면서 재지정 예고가 떠 있었던 공시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판단일 T의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1번, 2번의 케이스는 여러분들께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이 지금 중요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판단일 T의 종가가 2일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재지정이 될 수가 있고, 자, 언제까지 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 해서 수년화해서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투자 경고를 회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틀 전이라고 하면 바로 이날 목요일 캔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종가가 1120원이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1120원에다가 40%를 곱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14,168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데 오늘 실제로 14,870원을 갔다 오면서 만약에 이 위에 단에서 잘 종가를 지켜줬다라고 하면 투자 경고를 들어갈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 경고 들어가려면은 14,168원 이상. 자, 보시다시피 최고가가 14,870원. 그러면서 오늘 종가가 13,590원이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투자 경고를 다시 한번 회피를 진행하면서 이 윗단에서 버티고 있었던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로그램이 매도 물량을 쏟아냈었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켜보시면 중간에 주가가 한번 반등하는 구간이 연출이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주가를 억지시키면서 사실 13,590원이라고 하면요, 14,000 얼마예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68원이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4,168원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이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가격대까지 만약에 프로그램이 어거지로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발악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개인들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프로그램 측에서는 억누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대한광통신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주가가 4연속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증권가 전망은 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언급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열린 GTC 2016에서 광통신 기술을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 요소로 언급한 이후로 관련 업종 전반에 투자 심리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후 엔비디아는 루멘텀홀딩스, 코이런트 등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이어서 마벨 테크놀로지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추가 투자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더욱 키웠었던 상황.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건 결과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더라? 보시다시피 구리에서 광섬유 케이블 교체 빗장이 풀었다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구리 카르텔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구리를 토대로 이 케이블을 만드는 것에 교체 빗장이 풀렸다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이 구리 케이블을 쓰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듦에 있어서 데이터 손실이라든지 전송 속도에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바로 이 광섬유 케이블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구리로 깔린 케이블이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광섬유로 싹 다 교체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만약에 증폭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재료가 소멸되는 것도 없이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선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저가상의 5일선에 닿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까지도 삼아갈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때 눌림목 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아드릴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토대로 이렇게 태양광이 수출되는 것을 고율관세를 부과하면서 적극적으로 막았었던 미중 패권 다툼의 이 틈바구니 사이에서 심지어 중국의 근처에 있는 인리 같은 나라를 토대로 이렇게 우회 수출로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서 인리에다가도 어떤 걸 부과했던 겁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고율관세를 때려버렸었던 상황.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이 광섬유 케이블에서도 열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광섬유 종목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락이 연출된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종가상 5일선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었던 상황이면서 HA8 같은 경우에도 종가상 5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자 11선 위에서 잘 종가 마감을 해줬었던 상황이면서 자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었다 보니까 오늘 마이너스 9%대의 하락을 기록했지만 완벽하게 상승 추세가 꺾인 구간이 전혀 아닌 굉장히 양호하게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6연속 상한가를 가다가 7연상을 좀 실패를 했었던 모습의 우리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이 광섬유 케이블 종목들 전혀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짚어봐 드리면서 자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도했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전에 있었던 종목 중에서 바로 이 HC중공업의 사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HC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무섭게 연출되자 프로그램이 앞전에 샀던 것보다도 명백하게 더 많이 파는 듯한 움직임을 분명하게 좀 보여줬었는데, 프로그램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이 잘 받아내주면서 종가상
5일선 닿지도 않았었던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잘 지켜내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들이 잘 받쳐주는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전에 없었던 더 큰 금액을 매수를 해줬었던 것이 바로 이 HJ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지금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앞전에 없었던 것만큼 쏟아져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짚어봐 드리면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피해 가야지만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흔들리시는 일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단기 고점을 찍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이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광기가 폭발하면서 연속적인 상승이 발생하면서 투자 위험 상태에서 거래까지도 연속적으로 정지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윗꼬리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면서 시가 이탈 패턴이 좀 연출이 됐었고, 이렇게 광기의 패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원익홀딩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이렇게 둥근 천장형이 나오다가 갑작스러운 이탈이 나오는 패턴이 연출이 됐었고, 이런 구간에서 점점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느껴지시죠? 시원시원하게 잘 올라가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좀 삐리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더니만 이런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점점 옆으로 둥그러지는 천장형이 나오다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11선을 종가상 확실하게 이탈을 해주더니만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14%, 그 다음날도 마이너스 14%, 연이은하게 뚝뚝 떨어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탈되는 순간에 매도 타점을 잡아간 뒤에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해서 원익홀딩스도 이때 영상을 정말로 많이 찍어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우리가 이 둥근 천장형 같은 경우에는 원익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앞전에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있었던 상황인데,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점점 상승 탄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승 쐐기형 패턴이 연출이 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더니만 이 구간에서부터 급락이 연출되면서 쭉 밀렸었던 유한양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대한광통신은 지금 전혀 그런 구간이 연출되지 않았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들어간 지 2에서 4일차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까지 삼아가셔야 된다라고 영상에서 짚어봐 드렸었는데, 당신이 도대체 언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18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조회수가 26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하셨어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수익 누리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짧게 3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 경고가 들어가면서 쉬어주고 있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7,000원 이하 구간에서 영상에서 대놓고 이렇게 종가상 5일선이 이탈되는 지점에서조차도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 자, 그 구간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가까지 해서 자, 얼마 정도 지금 수익권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한 100% 가까이 수익권에 있었던 바로 이런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눌림목 매수 타점에서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거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이 자동으로 추천으로 뜬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안내드릴 대한광통신인데,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종가상의 21선을 잘 지켜주면서, 이때 당시에도 시가가 이탈되긴 했었지만 종가상으로는 올라타주는 모습이었고, 이때 당시에 종가상의 21선을 잘 지켜내주는 걸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21선을 갔다 왔었던 구간이 3월 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인캡 아메리카 관련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날에 우리가 일단 잘라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인데, 자,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3월 3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매도 안내라고 하면서 대한광통신을 8,610원 부근에서 매도 안내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아래쪽에 100원 구간에서의 31일에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31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기점으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둥근 천장형을 연출시켜주면서 급락이 연출되기 이전에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8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이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바이오와 2차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2차전지도 많이 튀어서 올라왔고 바이오도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이랑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노엔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러브콜 이어져라는 내용의 기사가 하나 떠주면서 바로 시원시원하게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세 번째 날도 어떻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22% 정도 추가적인 폭등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던 상황이죠.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고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신고가였던 이 구간을 저가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해줘놓고 위에서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고영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고영의 딱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발견을 해서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차 싶은 좀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연출되면서 이 구간을 넘어가주지 못했었던 이유 자체가 프로그램 측이 운전하면서 매도 폭탄을 쏟아냈었던 상황 자 이렇게 밀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그들 입장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사항에 비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틀 전일보다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들? 40% 이상 상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가격대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4,168원 언더에서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를 밀어버렸었던 프로그램 측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흔들릴 때는 어떤 걸 한번 살펴보시자. 보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관련 종목 예를 들면 코이런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닝이라든지 루멘텀 홀딩스 같은 종목들의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요 이게 여러분들 딱 봐도 무너지고 있는 차트입니까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차트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을 돌파한 상태에서 금요일날 종가 마감해줬었고 오늘 캔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을 잘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흔들리실 필요가 없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매도 타점을 챙겨 가야지만이 꺾이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차 싶어서 다 내려오면서 파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안내드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만큼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